이거 보시는 뭐 학생이든 학부모님들 본인이 그런 케이스는 아닌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본인 혹은 본인 자녀가 그러고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여태까지 저희가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 뭐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좀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하는 친구들, 관성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되게 안 좋은 그런 습관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 지도하시니까 이거 아이들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좋은데 라고 이제 계속 그런 밟혔던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디 유튜브에서 교수님인가 나와가지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부법 교수님이 아니에요. 아침밥을 꼭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평소에 공부법 얘기할 때 잘 하던 얘기는 아니라서 제가 주의 깊게 들었는데 너무 이게 일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그냥 아침밥 절대 거르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근데 저도 이제 학원에서 애들 보면은 아침 안 먹고 오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특히 방학 때 보면 학원 일찍 가야 되잖아요. 바쁘고 이러니까 아침 거르거나 대충 때우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침을 거르면 공부를 잘하기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당연한 얘기는, 뇌가 돌아가려면은 당분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복에 오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인데,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일단 짜증나요. 뭐든 배가 고프면은 허기지니까 좀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짜증나가지고 안 그래도 그 당분도 없어서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까 공부가 더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생각해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전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침을 안 먹잖아요. 그럼 배가 고플 거잖아요.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점심을 많이 먹어요. 이게 제가 새로 알게 되는 인사이트인데, 점심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공복이었다가 혈당 수치가 갑자기 확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혈당 수치가 확 오르면은 혈당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가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졸음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거른 애들은 낮에 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아침대로 공복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가 안 되고, 점심을 많이 먹게 되니까 돌려가지고 오후는 또 오후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공부를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아침밥을 계속 거르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을 먹어야지 점심에 그래도 좀 이게 유지가 돼 있으니까 좀 덜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밥 절대 거르면 안 된다. 그 교수님이 좀 과하게 얘기하시고, 아침밥 거르면 그냥 공부 거의 망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쯤 돼서 궁금한 게, 두 분은 저희 아침밥 매일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잘 안 먹거든요. 학생 때는 부모님이 항상 챙겨주셨고,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먹게 해가지고, 기숙사학교니까 아침을 거의 단 하루도 안 걸렀었죠. 이거 영상 지금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만약에 자녀분들 아침 혹시라도 좀 안 챙겨주시는 게 있었다면 하던 학생 꼭 챙겨주셔야겠네요. 간단하게라도. 아침 먹기 이제 귀찮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저희도 중학생 때 먹기 귀찮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서 쓰셨던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적어도 뭐 시리얼 같은 거라도 좀 먹게 하는 거, 아니면은 진짜 먹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마시고 끝낼 수 있는 거, 뭐 선식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먹으면은 아예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얘기, 공부 방법 관련된 거 얘기하기 전에 생활 습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또 드려볼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이런 학생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왜 문제냐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알코올이나 마약도 한 번 한 거 자체가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의존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못 끊기 때문에 계속 해야만 돼서. 근데 저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음악 없으면 공부를 못 해요. 계속 음악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할 때마다 음악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은 듣지 않으면서 공부할 때보다 집중력이 한 40% 정도밖에 발휘 안 된다고 해요.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과학적으로 음악 들으면 집중력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증명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음악에 의존해서 공부하게 된다는 거는, 공부하는 내내 항상 그럼 집중력의 40%밖에 발휘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노력하고 나서도 성과가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당연히 노력한 거 대비 절대 잘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가끔씩 정말 집중하기 어려울 때 약간 그냥 힐링하는 느낌으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공부할 때마다 음악 듣는 거, 이건 절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공부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 약간 종특,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듣는 애들.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듣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진짜. 왜 안 듣냐라고 하면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나 학원에서 배워서 아는 건데, 아니면은 뭔가 이거 뭐 별로 안 어려우니까 뭐 나중에 또 보면 뭐 금방 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안 들어요, 애들이. 그 수업 시간에 막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막 영어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런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특히 내신 시험을 보는 학년이 될 때부터 그게 더 심해져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 1등 학생들 보면은 전교 1등 중에서 수업 열심히 안 듣는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걔네가 전교 1등도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전교 1등만 공부 잘하지도 않는데 수업 안 듣잖아요, 보면은. 거만한 건데, 근데 전교 1등은 왜 열심히 듣냐? 걔네도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이미 배웠는데 왜 열심히 듣냐? 선생님은 출제자잖아요. 시험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더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도 내가 100%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거나 까먹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혹시나 모르는 게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걱정하면서 복습하듯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어리석은 짓 제발 하지 말아라. 제발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만약에 출제위원이 있어요. 수능 출제위원이 1시간 특강해가지고 중요한 거 포인트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해요. 다 들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1,000만 원 내고 100만 원 진짜 싸들고 가가지고 수업 듣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 수업이 출제위원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매일 수업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건 학교 수업인 거죠.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들으면은 내신 잘 보기 위한 애초에 그냥 태도가 글러먹은 거다, 그거는. 약간 학교 수업을 잘 듣고 결과적으로 내신을 잘 보고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사실 뭐 수능으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 공부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든 이런 것들도 좀 더불어서 좀 상승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지 않나 라고 제가 이제 그냥 예전에 경험했던 거를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중에서 진짜 못 가르치시거나 건성으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거의 그냥 책 읽듯이 하고 막 너네 이거 알지? 막 이러고 넘어간 사람도 있대요. 있지만 그 선생님도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아서 가르치실 거잖아요. 그런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숙제 소홀히 하는 애들. 차라리 아예 안 하면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애도 본인도 그렇고 나는 공부 안 하는 애, 이게 돼 있는데 숙제를 애매하게 계속 한 3분의 2 정도만 계속 해온 애들이 있어요. 다 안 하고 맨날 계속 조금씩 안 해온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공부 잘하기 어렵다.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학생은 매일매일 3분의 2만 해오고 B라는 학생은 매일매일 다 해와요. 그러면 공부하는 양을 비교해 볼게요. 이 친구는 3분의 2를 했고 이 친구는 3분의 3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3년을 공부를 하면 이 친구는 3년 동안 3년만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3년 동안 2년치만큼밖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3년을 보내면 1년치만큼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6년이 되면 2년 차이 벌어지죠. 초1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이잖아요. 그러면 4년 차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친구가 고3 수준이 됐을 때 공부할 양을 B라는 친구는 중2 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그게 지금은 한 몇 문제 차이밖에 안 돼 보이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숙제를 계속 조금씩 안 해오는 애들 특징이 그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습관이거든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끝맺음을 못하는 그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문제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큰일 나는 건 줄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애들이. 그러니까 당장 하루 조금 덜 해가도 문제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시는 뭐 학생이든 학부모님들 한번 본인이 그런 케이스는 아닌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본인 혹은 본인 자녀가 그러고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좀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복습은 안 하고 새로운 문제만 계속 푸는 거.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지 공부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문제집 늘려가면서 내가 지금 책 A, B, C를 봤어. 그럼 이제 D라는 새로운 책을 봐야 새로 배우는 게 많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A, B, C를 봤으면 거기 안에서 뭐 공부했는데도 까먹은 것도 있고 틀렸던 문제는 또 틀릴 건데 그런 것들 복습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A, B, C를 봤으면 A, B, C를 복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건데 그 복습을 소홀하게 하고 새로운 책 계속 푸는 거. 이런 애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있거든요. 재수생까지 있어요. 이런 애들 공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복습하는 건 봤던 거 또 보니까 약간 지루하게 느끼는 어, 거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보면 그래도 뭔가 뭐 재미도 있고 뭔가 또 해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복습하는 건 뭔가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소홀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 네 기분이 중요하냐 네 성적이 중요하냐 둘 중에 골라라. 그러니까 만약에 기분이 더 중요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닐 거잖아요. 네, 성적 잘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분 따라가서 이거를 그냥 내가 눈 가리고 계속 덮어두면은 절대 잘할 수 없게 되니까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이 학교 시험 보러 들어갈 때 교과서 한 몇 번 정도씩 볼 것 같으세요? 최소 3번 이상은 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평균 다 6번 이상은 볼 거예요. 저희도 실제로 그랬고 시험 보기 전에 대여섯 번은 봐요. 한 번도 교과서 3번 이상 본 적 없어요. 그게 차이예요. 복습을 계속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암기 얘기할 때 뭔가 구조화해서 암기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습을 여러 번 하면은 그 내용들이 구조화가 돼요. 그러니까 빈틈을 메꾸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구조화가 돼가지고 이게 딱 뭔가 이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복습을 많이 안 하고 새로운 걸 계속 보면은 뭔가 빈틈도 계속 안 메꿔지고 그다음에 그 구조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뭐 중학생인데 만약에 학교 시험 만약에 80점 이하잖아요. 그럼 진짜 교과서만 한 5번 반복해가지고 완벽하게 외워도 80점 이상 나와요. 진짜 내 점수가 80점 미치다. 그러면 책 여러 권 절대 보지 말고 그냥 교과서만 완벽하게 돌려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수학 공부 개념, 유형, 심화 이 단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대충 빠르게 훑잖아요? 그럼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고 개념도 흔들리고 기본 개념 문제, 기본 유형 문제도 틀리면서 심화 문제는 또 못 맞춰요, 그러면은.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순서를 잘 밟으면서 가야만 성적이 오르는 건 진리다라고 일단 믿으세요, 그냥. 조급해 하면은 망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필수 자료랑 플러스 알파 자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뭐 내신이든 뭐든지 간에 반드시 봐야 되는 자료가 있고요. 플러스 알파를 보면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구분해서 필수 자료는 완벽하게 깨치도록 최소 3번에서 5번 반복해서 하는 거. 그 수준이 되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수도 안 대놓고서 플러스 알파를 잡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 생각했을 때 학교 교과서 있죠. 그 선생님이 준 프린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 출판사별로 만들어 놓은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이런 거 있어요. 요거 4개만 달달달 마스터해도 성적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문제집 한 권 정도, 왜냐면 문제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서 한 권 정도 해가지고 요것만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웬만하면 전교 상위권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거 복습 제대로 안 되면서 공부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자료를 여러 번 보는 걸로 하자. 그러고 나서도 시간 나오면 또 풀어도 되는 거죠. 정확히 보면 결국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아 그런 거 같아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당장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은 뭔가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옷 젖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제대로 안 한 게 나중에 결국에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항상 성적이 안 오르고 제자리 걸음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꼭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거는 노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뭔가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해가지고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나머지 이제 노력할 시간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저희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본인이 혹시 해당이 된다면 그거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끊어내면 평균 10점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끊어내세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